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축일에 대해서 기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축일주는 거의 간지가 다 토죠. 간여지동이죠. 그러면서 식상고, 식상의 고를 가지고 있죠. 식상이 고라는 것은 내 아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재고기인이잖아요. 이 재고기인이니까 뭡니까? 좀 많이 아끼는 사람이 많죠. 그러고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죠? 적소이 성대, 작게 모아서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 기축일주가 이 임산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이 강하고 뭔가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운들이 강하죠.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잘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산부라는 것은 아직 담고만 있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기토라는 자체가 엄마의 기운이고, 이 축토라는 자체가 뭡니까? 이 싹이, 인목이라는 싹이 탁 트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죠? 이 마치 소가 밭을 가는 언땅을 갈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임산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좀 인내심이 강하고 좀 믿음직스러운 성향이 강하죠. 자기 표현, 식상을 임묘시켰으니까, 식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기운이잖아요. 그것을 임묘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과묵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일주일 중에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녹공망이기 때문에, 녹이 공망이기 때문에 좀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축일주들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조용히 옆에 있으면서, 그죠? 조용히 사고고 이런 사람들이 좀 제법 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기축일주들 중에 보니까 기안 84라는 그 TV에 자주 나오는 이 친구가 본게는 이 기축일주네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기안 84 이 친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사주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수월의 기토네, 그죠? 수월이라는 것은 짝기 비급이네, 그죠? 짝기 월급이 되네. 이 비급이 월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나와 다른 인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 사람들이 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관과 내가 합을 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나와 다른 부류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직장에서 같이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죠? 또는 뭡니까? 이 급제가 가진, 그죠? 이 비급이 가진 관에 의해서 내가 통제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직장인이죠. 직장에 잡혀서 사는 거죠. 더군다나 영과 월에 이렇게 정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정관성이라는 것은 딱 틀에 있는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좀 외형은 모범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정관이기 때문에. 이 정관은 것은 유연성, 유도리가 좀 약한 거죠. 그런데 여기 급제가 있다는 것, 급제 계절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경쟁심이죠. 경쟁심리가 외형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보면 상당히 경쟁 논리가 많이 지배하는, 그러면서 축술 형사를 이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비견들, 사람들끼리 서로 형살, 뭔가 갈등이 많고 조정하고, 그죠? 서로 뭔가가 다툼이 있는 그러한 환경에 많이 있다는 거죠. 또는 그러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년에 보면 갑자라는 편제와 정관을 갑기합, 자축합하고 천합제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명예욕과 재물에 대한, 그죠? 말하자면 현실적 욕망이 많다는 거죠. 원래 이 월이 이렇게 월이 신자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진토라는 학의살과 충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급제들, 이 사회에 경쟁해야 되는 친구들이 전부 나의 장벽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죄를 가지고 오는데 힘들지만은, 그죠? 왜? 이 술토가 먼저 토국수를 해버리잖아요. 명예도 얘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급제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를 각기 합자축합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이 숨은 경쟁심이 아주 강한 형태의 모습이고, 그것을 이 축술형이라는 무식상의 식상이 없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은근하게 그것을 아주 그런 경쟁심리가 강한 친구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만화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그 친구 만화가 이 무식상이 그런 쪽으로 아마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런 형사를 하는 이야기, 그죠? 그러고 뭔가 재물과 간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 아마 그런 것들로 이 친구 아마 만화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웹툰 만화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어떤 그 뭡니까 만화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으네요. 그러면서 정관성이 떴기 때문에 뭡니까 명예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모습 자체가. 그런데 여기 보면 25세 대운은 정축운이잖아요. 관인상생을 하면서 이 축토라는 기운을 가지고 자축합으로 끌고 올라가죠. 그러면 외부에 소속되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속되거나 또는 이 관에서, 그죠? 축토라는 숨어서 그렇게 내가 일정한 월급이나 돈을 받으면서 하겠지만은 35세를 기점으로 한 무인운에는 이 급제가 천간에 딱 뜨면서 내가 관을 갖게 합을 해서 눌러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임목이 이 축토가 암합을 하기 때문에 이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관을 가지고, 그죠? 이 경쟁에 직접 뛰어드는, 그러면서 이 죄를 직접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올해가 기해년이지 않습니까? 기해년에는 이 기토라는 일원이 동착을 하면서 각계합으로 관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해자축 수국이 이루어지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아마 35대운 들어와서 올해가 기해년이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뭔가 자기 회사나 뭐 자기 간판을 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해자축을 끌고 들어오니까 결과도 있었겠네요. 근데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에 경인년에 경금 상간이 딱 뜨면서 상간 경간이 딱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지지는 자축합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이성 문제나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비급들하고 분쟁, 간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형태다. 이 친구는 이 급제와 형살 서로 조정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급제의 죄를 가지고 오는 사주잖아요. 재간을 가지고 오는 사주잖아요. 그죠? 그런 사주인데 이 내년 경자년에 아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나 시비 같은데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상간 경간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여하튼 이 친구가 이 식상을 드러내놓고 쓰지는 않지만은 축중의 신금, 술중의 신금을 통해 가지고 은근하게 이 식상을 형살적으로, 그죠? 그렇게 쓰면서 이 연에 있는 관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는 형태의 사주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숨은 욕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싸우고 조정하고 소송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작품이나 그러한 심리 이용을 통해 가지고 득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미생 남자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묘월의 기축입니다. 역시 이 친구도 식상이 없네요. 식상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특히 이렇게 평강격의 식상이 없다는 것은 관에 대해서 뭡니까? 직접 내가 뭔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리고 평강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좀 영웅심리가 있고 뭔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또는 내가 뭔가 주목받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이 편간이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편간이 목이네요. 묘목이라는 것은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는 것이 합의 보고 소통하고 또는 이게 도화락했죠. 도화. 연애하고 이런 것이 묘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묘목 중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천간으로 딱 떠서, 그죠? 시간의 편간을 자기가 가지게 됐네요. 이래 되면 이 친구는,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직장이나 그 사람들 또 일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많은 성향을 좀 가지죠. 이 편간이. 다르게 말하면 또 그만큼 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이제 스스로 가집니다. 이 시간에 이 편간이 드러난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명예심이 강하고 공명심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이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 이렇게 편간이 시간이 뜬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되게 이 시간에 편간 뜬 사람들은 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주가 보면 묘목에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그러한 또는 키우고 꾸미는 간인데 을목이 떴잖아요. 이 을목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꿈이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그죠? 무역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은 뭐로 갔냐 하면은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국제 운송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회사 영업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간이다 보니까 뭔가 도전적이고, 그러면서 목이니까 뭔가 재미있고 변화 많은, 그죠? 그러한 이 을목이라는 이 을목 자체가 우편이잖아요. 그런 운송에 관계된 관에 가게 되죠. 근데 역시 이 편간에 이 관인상생이 되면 그 조직 안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제 의견을 딱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는 이 편인이 있어가서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제가 제 의견을 하는 바람에 이 머리는 좋은 데에 비해서 그 중학교 때까지 그 공부 잘하던 균이 고등학교 가면서 이 제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재밌는 것, 친구와 노는 것에 더 이제 관심을 가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위권은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튼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무역과 관계된 경제와 관계된 그런 쪽으로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운송에 관한 그런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편간지들이 사명감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역시 이렇게 제극인이 있다 보면 뭡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잘 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제가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극인 하면 재생살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지가 해묘미 목국으로서 살을 쳐버리죠.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잘 못 받는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계속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를 했어요. 특히 이 37세 이후부터 해묘미 기운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37세 무렵부터 해서 계속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놓으려고 하는데 역시 해묘미로 합곡이 딱 짜져버리니까 또 시상의 편간이 있고 하니까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이 이렇게 편간성이 강한 사람이 그 관에 대한 그 공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우울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간성이 있으니까 그런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익스트림 운동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는 클라이밍이라든지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극복하려고 편간성 있는 사람들이 모험적이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조금 낫고 또 현실로 들어오면 또 이 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죠?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또 고통받고 그래서 계속 그 관에 대한 불만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다. 47세가 지나면서 양인 합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소 나아지긴 했어요. 그 우울증과 그 스트레스 가장 심하게는 이 37 기회대운이 가장 심했고 무술대운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직장 그만둔다 소리는 안 하고 이제는 이제 정년을 잘 마치는 게 목표긴 한데 그래도 그 불만은 어디 안 가죠. 역시 이렇게 편간격이 관을 해결하는 글자인 관인상생이나 식신재살이 없는 사주는 관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시상의 편간이 뜬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근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역극이 되어 가지고 스트레스로서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이 친구도 이제 그런 좀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본인은 어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월급만 받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사는 형태가 된다. 이 친구가 이제 그만둔다 하면서 결국은 그만 못 두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57세를 기점으로 이 정류대운에 그죠? 식신이 묘충 제사를 딱 치고 이 유금이 사유축으로 그죠? 이 식신을 딱 받아가지고 바로 식신 제사를 하죠. 그러면서 해묘미의 관계를 딱 격각으로 딱 깨겠죠. 그러면서 인성이 딱 뜨니까 그죠? 인성이 제거긴을 딱 치면서 아마 57세를 전후한 시기에 마침 개유운이 오네. 이때 이 친구 그만두겠네 그죠? 그만두고 아마 자기 사유축이라는 자기 개인적 식신 선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죠? 식신 제사를 하면서 아마 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답답해하던 이 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마 57세를 기점으로 한 이 57세 계묘운에 아마 풀고 나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큰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 화이팅 하시고 정류대운을 맞이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